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이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아들 진호는 지금 38살이 되어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름은 민영이. 착하고 예쁜 아이죠. 결혼하고 나서 둘이 함께 살자고 해서 지금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식당 일이 너무 힘드시죠?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새로 나온 투자 상품이 있는데 정말 좋대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이자가 높아요. 무슨 투자야?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3년만 투자하면 2배가 된다고 해요. 그때 아들 진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민영이가 경제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 이자가 별로 안 나오는 게 아쉬웠거든요. 정말 안전한 거지? 네, 어머님. 제가 책임질게요. 결국 저는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민영이는 가끔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영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영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진호 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진호야, 민영이 어디 갔어? 그런데 진호도 없었어요. 둘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은행에 가봤습니다. 고객님, 통장 잔액이 3만 원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1억 5천이 있었는데. 3개월 전에 모두 출금되었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은행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진호 방을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머니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갚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제야 모든 걸 알았어요. 투자라는 건 거짓말이었고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을 너무 믿었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저는 그분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돈을 가지고 사라진 이야기를요. 어머, 그럼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통장에 3만 원밖에.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순자야,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경찰서요? 내 자식한테? 자식이라고 해서 도둑질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갔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경찰관이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소장을 써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내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진호와 민영이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부산에 숨어 있었대요. 어머니가 저희를 고소했다면서요? 진우가 전화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래,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지. 어머니가 그러실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나도 너에게 실망했다.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법정에서 진호와 민영이를 다시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진호는 2년형을 받았고 민영이는 1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돈은 반 정도 돌려받았어요. 나머지는 이미 써버려서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일은 넘은 나이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식당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됐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큰 집은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인걸요.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식들에게 속아서 재산을 빼앗긴 분들,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는 분들. 우리 모두 비슷한 사연이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봐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나이가 비슷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어요. 6개월 후 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출소하면 꼭 찾아뵐게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이 재미있어서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진우를 만났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우야. 서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하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알고 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진우야,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있어. 너도 내 삶을 살아. 어머니,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금 저는 76살이에요. 복지관에서 일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필요한 만큼은 있어요. 건강도 괜찮고 매일 할 일이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아요. 가끔 진호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아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어제 새로운 어르신이 복지관에 오셨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속아서 재산을 잃은 분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도 배우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르신이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요. 물론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도 저는 복지관으로 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생각해요. 일은 넘어서 시작한 내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